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다시 또 확장을 해서 그렇게 병원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지역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같아요. 뭐 겨울 추울 때 몸이 많이 움츠러들고 예, 그렇죠.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고 하니까 날이 풀리면서 이제 운동을 점차 사람들이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 준비 운동 없이 스트레칭 없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좋지 않은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네,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고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도 부모님 모시고 계시지만 이 관절 흡혈가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수술하기도 힘들고 누구는 수술해야 된다, 누구는 수술 안 해야 된다. 사실 그런 강론보다도 많이 있거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되게 어떻게 수술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요? 수술이라는 게 뭐 전체적으로 이게 뭐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뭐 치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병에 대해서 뭐 재발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실 텐데 그 수술이라는 거를 결정하기 전까지 수술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도수 치료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로 인해서 그 병이 치유가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수술 없이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 병이 평생 괜찮은 게 아니라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치료를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이런 저런 치료를 했을 때도 통증이 가시질 않거나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치료를 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연골 치료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골 치료가 옛날에는 막 15년 정도 뭐 그게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더 관절 연골 치료가요? 관절 일단 마모되는 거 자체를 이제 반연구 관절이라고 하고 뭐 연구 관절은 아니고 하지만 뭐 소재가 많이 발전을 하고 기구가 많이 바뀌면서 요즘 최근에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제가 처음 수술한 환자들이 이제 여기 오픈하면서 수술한 환자들이 이제 1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뭐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 그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재수술을 하거나 2차 수술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통증 재발 방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럼 여기 나름대로 그런 맞춤 치료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요? 뭐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경이 협착이 되거나 눌릴 경우에 우리가 치료를 해서 그 신경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언제 또 재발합니까? 이게 치료가 얼마나 갑니까? 하고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그 병원에서 환자분한테 치료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이 병을 낫게 하게 치료를 해드리는 거고 그 병이 앞으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술 이후에 나빠진 인대나 디스크 그리고 근육들에 대해서 뭐 도수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여러 가지 그런 재활치료를 겸하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게 재발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낫게 이제 치료를 기대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거고 치료 이후에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환자분이 병원에서 잘 알려준 대로 운동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재발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고 환자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요. 근데 그 통증이 좀 치료 이후에 통증이 사라졌을 경우에 환자분들이 자꾸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 방문을 좀 그만 오셔도 되겠습니다고 할 때까지는 좀 병원을 좀 방문하셔서 치료의 경과도 보시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재활 치료라든지 운동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받으셔야지 그런 재발 빈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 디스크라든가 이런 관절 같은 게 질병 원인이 주로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물론 이제 문제점이 있겠지만요. 유전적이나 선천적 원인에서 이제 디스크나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후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세라든지 뭐 다른 외상이라든지 뭐 그런 습관, 뭐 운동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디스크가 노화가 되고 자꾸 이제 하중을 받고 무리가 되다 보면 신경적으로 돌출하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말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이 있고 병이 생겨야지 병원을 내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은 잘 치료를 하게끔 도와드리고 그 이후에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자꾸 도와주는 그런 위주로 이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디스크하고 요통하고 좀 틀린 거지 어쨌든 간에요. 네. 예. 디스크는 이제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 원인 중에 때문에. 한 예, 가지 그렇죠. 원이고 예. 뭐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혼자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그 모든 뭐 요통 환자들이 다 MRI 검사나 정밀 검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예. 이제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찰을 하고 뭐 간단한 그 방사선 사진과 진찰만으로도 여러 가지 감별 진단들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정밀 검사도 그렇죠. 하고 요통도 정밀 검사 해야 되는 얘기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치료 중에서 사실 서울에서 도수 치료가 한참 인기거든요. 어쨌든 간에요. 네. 그 나름대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네, 도수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 이제 도수 치료 자체만 가지고도 뭐 가벼운 허리 디스크나 허리 요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이제 근육이나 인대 스트레칭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이나 재활하는 방법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구조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통증을 많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 도수 치료만 가지고 또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술들이나 그런 신경 치료 같은 것들을 동반을 하고 그런 치료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그럼 같습니다. 도수 치료가 재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치료 자체를 치료라고 볼 수 치료 있습니까? 자체도 되는 되고 거고, 재활 치료도 재활도 같이 되는 되고 거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의 예.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네. 이 관절이나 무엇은 이제 물론 CT 촬영 좀 무조건 MRI 촬영을 해갖고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네, 그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사진을 그렇죠. 정보를 집약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영상이라서 그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뼈에 뭐 면역 유무라든지 뭐 관절염 그리고 또 뭐 골절된 그런 양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단하기에 유용한 검사고 우리가 디스크나 신경 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CT 사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디스크의 진단이라든지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MRI 사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렇게 다시 또 확장을 해서 그렇게 병원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지역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